아파치 카프카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카프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프카, 최근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관시키거나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메시징 서비스를 대체하는 그런 형태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카프카고요. 굉장히 많은 사용자 그룹이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카프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업은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까지 이루어졌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시징 서비스의 기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글로벌하게 뿐만이 아니라요.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거의 모두 대부분이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대한 통합을 하거나 메시지 서비스를 하거나 혹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반응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시스템 간의 그런 연결성을 떨어뜨려서 비동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카프카가 움직이고 있겠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혹은 데이터 플랫폼 양단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도 어떤 대용량 처리를 하거나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카프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에서도 기존의 배치 중심의 ETL로 데이터를 이관시키거나 관리하거나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제는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카프카가 핵심적인 컴포넌트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사용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카프카는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퍼블리싱, 저장을 하면은요, 굉장히 다수의 사용처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도록 만들어져 있겠고요. 기존에 있는 메시지 큐와의 차별점은 기존에 있는 메시지 큐가 메시지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그 저장된 메시지를 특정 그 사용처에게 푸시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과정이라면, 카프카는요, 굉장히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데이터를 발행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듀서와 컨슈머 자체는 카프카와의 그런 연결성을 띄워놓고 있겠고요. 카프카 본체, 브로커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요청할 경우에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한다는 것에 대한 메인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기능들은 프로듀서와 컨슈머에게 이관시키면서요,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수의 다대다의 관계에서의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용이해졌고요. 그리고 장애에 대한 내구장성이 강합니다. 확장성도 좋고요. 네트워크라든지 IO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게 있겠고, 카프카 자체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 데이터에 대한 저장 체계를 확고하게 가져가는 동시에요, 주변에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카프카 커넥터라든지 카프카로부터 데이터를 이관시키거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서드파티 혹은 동등한 그런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를 직접 운영 관리한다는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메시라는 컨셉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메시는 기존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IT팀 혹은 인프라 담당자가 어떤 전담하는 책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데이터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관리해서 실시간성과 현장성을 높인다는 새로운 컨셉인데요. 그런 데이터 메시 분야에서도 카프카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핵심 컴포넌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소스, 그리고 다양한 사용처, 그리고 많은 사용자 그룹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형태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카프카를 사실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카프카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주키퍼라는 그런 주키퍼 서버가 메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최소한 3대, 그리고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5대 정도의 주키퍼가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브로커 서버를 별도로 운영해서 이제 브로커 서버는 데이터가 저장하는 카프카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주키퍼와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고 인터페이스를 처리하는 브로커 서버,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브로커 서버도 이제는
데이터의 안정성을 위해서 복제번호 3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최소 세대, 물론 이제는 카프카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3개로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버, 보통 많은 경우에는 100대가 넘는 서버를 카프카 브로커 서버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려움이겠죠. 온프라임에서는 아무래도 다음과 같은 일을 계속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기퍼를 관리해야 되거나 혹은 브로커 서버에 대한 상태, 그리고 이거 자체가 리눅스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요. OS의 패치와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른 오버헤드로 남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넘어오면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선이 되지만 카프카 자체에 대한 구성을 할 때 사실 주기퍼를 운영하는 거, 주기퍼에 대한 패치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체에 대한 패치는 기존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요.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관리형 서비스로 운영도 있겠고요. 이런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는 기존에 있는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할 때 있던 이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에 대한 오버헤드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이 갖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보시는 그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 OCI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그리고 실시간 처리를 하거나 배치 처리를 하고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전처리하거나 가공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서비스들이 OCI 데이터 플랫폼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OCI 스트리밍 서비스와 골든게이트 이 두 가지로 OCI,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두 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든게이트는요, 스트리밍 데이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스트리밍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은 비정형이라든지 혹은 로그라든지 혹은 지속적으로 하는 메시지, 스트리밍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정형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스트리밍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 로그라든지 변경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골든게이트고요.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나머지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메시지 중심의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까지도 처리하는 것이 스트리밍이 되겠는데 오늘 말씀드린 스트리밍, OCI 스트리밍 서비스는요. 아파치 카프카의 관리형 서비스가 OCI에서는 OCI 스트리밍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OCI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것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OCI 스트리밍 서비스는요. 아파치에서 운영되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 운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OCI 스트리밍 서비스는요,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브로커라든지 그리고 주키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OCI에서의 카프카 환경을 구성할 때 주키퍼와 브로커 서버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서버리스 서비스라고 하면 클라우드에서 인프라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고 기능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형 서비스에서 인프라에 대한 관리 포인트가 더 줄어든 것을 서버리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재 OCI 스트리밍 서비스 구성을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스트림이라는 그런 컴포넌트만을 담당을 합니다. 여기서 스트림이라는 그 명사는 아파치 카프카의 토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토픽 단위로 하나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OCI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파치 카프카의 서버리스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용하는 단위는 스트림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OCI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스트림이라 한다면 카프카의 토픽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프카 API는 100% 호환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 별도로 저희가 이제는 주키퍼라든지 관리 서버에 대한 것들이 서버리스로 추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요. 카프카의 어드민에 해당하는 그런 관리형 기능에 대해서는 API가 부분적으로 제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의
프로듀서와 컨슈머 그리고 토픽을 사용하는 나머지의 인터페이스는 100% 호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기능 레벨에서 카프카를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은 100%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기존의 카프카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던 오픈소스와 서드파티도 그대로 호환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카프카를 사용하시는 경험을 그대로 OCI에서 활용 가능하시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100% 호환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것들을 자동화하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후에 살펴볼 텐데요. 서비스 커넥터 허브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OCI 스트리밍에 들어왔다면 이제 스트리밍에 들어왔던 것들을 받아서 중간에 펑션을 태우거나 혹은 이 스트리밍에 들어온 토픽에 들어온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에 전송하거나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제공하고요. 스트리밍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그리고 또 다른 스트리밍에 그리고 모니터링 서비스에 그리고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는 펑션 서비스에 호출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노티피케이션과 연계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에 대한 자동화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서비스 커넥트 허브는 별도의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고요. OCI 스트리밍과 연결해서 한다 그러면 카프카에 대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쭉 OCI에 있는 자동화된 그런 펑션이라든지 저장소 그리고 이벤트 환경과 통합해서 자동화에 대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OCI 스트리밍에 들어온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약간의 디퍼드는 발생합니다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아카이빙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실습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리밍이 앞부분에서 말하는 서비스 커넥터 허브와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카프카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요. 외부 환경과에 대한 연계, 통합이 지원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OCI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벤트라든지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알람이라든지 스트리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리밍 OCI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티피케이션 그리고 어떤 이벤트 뭐 서비스가 생성됐다든지 인스턴스가 죽었다든지 죽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2분 후에 서버가 죽을 거라든지 이런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펑션을 트리거링을 하고 그 펑션에 나오는 로직을 통해서 또 다른 자동화를 하거나 또 다른 오토메이션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은 OCI에서 만들어져 있는 데브옵스 혹은 MLOps와 같은 자동화된 환경을 구성하는 그런 기능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겠고요. OCI의 그런 이벤트 환경과 완전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연계라든지 구성에도 활용이 되고 있겠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변경 데이터를 추출하는 골든게이트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 골든게이트 자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제 OCI 골든게이트와 OCI 스트리밍 자체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변경된 데이터가 스트리밍에 반영이 돼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반영이 된다든지 외부 환경을 넘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의 그런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OCI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의 일반적인 개괄이고요. OCI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OCI에서 나오는 메뉴 책인데요. 메뉴에 애널리틱 AI의 스트리밍, 메시징 아래에 있는 스트리밍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애널리틱의 스트리밍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겠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스트림은 토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트림 풀이 있습니다. 카프카 클러스터, 카프카 브로커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카프카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메시지를 퍼블리싱하고 컨슈밍을 하기 위해서는요. 브로커 서버 접속을 해야 됩니다. 카프카 브로커에 접속을 하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체계로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만들 때는 스트림 풀을 하나 만들어서 스트림 풀을 하나 만들고요. 이 스트림 풀을 엔트리 포인트 하는 것을 퍼블릭망에 만들 것이냐 혹은 프라이빗망에 만들 것이냐로 선택을 합니다. 퍼블릭망으로 만든다 그러면 OCI의 서비스 네트워크에 생성이 되고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한다 그러면 VCN의 프라이빗 서브넷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퍼블릭으로 할 거냐, 프라이빗으로 할 거냐를 구성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할 때 오라클이 관리하는 키로 암호화를 하겠느냐, 혹은 사용자가 직접 볼트로 생성한 암호화된 키를 이용하겠느냐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브로커 서버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만드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데요. 토픽을 자동 생성하게 만들 거냐, 기본적으로는 디세이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면 자동 설정이 됩니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프로듀서가 특정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발행을 딱 할 때요. 스트림, 그러니까 토픽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토픽을 자동으로 생성하겠다. 그럼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러면 그때 리텐션 타임, 얼마만큼 데이터를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디폴트로 만드는 것은 파티션을 몇 개를 만들 것이냐 설정을 할 수 있겠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관리상 개발 환경이 아니라 운영 환경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한다 그러면 디세이블 해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스트림 풀이라는 스트림이라는 것들이 묶는 하나의 그런 가상의 체계가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서 이제는 여러 개의 토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림 풀은 하나의 가상화된 클러스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면 그 안에서 토픽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토픽을 만들 때 앞에 보신 것처럼 토픽 이름을 이름을 직접 지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그런 가상의 클러스터 디폴트가 있고 제가 맞는 것이 있습니다. 리텐션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냐, 그리고 카프카를 직접 설치하면 기본값은 7일로 되어 있는데요. 파티션은 1개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겠고요. 파티션이 늘어남에 따라서 라이트에 대한 IO와 그 다음에 리드에 대한 IO가 동시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티션 한 개에 대해서는 초당 1MB에 대한 라이트가 가능하고요. 초당 동시에 2MB의 리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좀 더 높은 스로풋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파티션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그런 추가적인 옵션은 없고요. 이건 나머지는 태깅을 담당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데모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제 파티션 한 개만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카프카의 토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OCI에서는 그 토픽을 스트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스트림이 토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세션에서 토픽과 스트림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두 단어는 동일하게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UI에서 데이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내서 지금 발행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지난 1분 동안에 들어온 마지막 게 50개의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 이 화면에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관리 매트릭이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으로 관리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겠고요. 토픽별로 잡으실 수 있겠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발행하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은 종종 어떤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메시지가 생성된 시간, 그리고 파티션에 대한 번호, 파티션 넘버, 그리고 옵셋, 각각의 토픽에서 메시지가 갖고 있는 하나의 유일한 넘버, 체계가 옵셋이죠. 그래서 옵셋 번호를 제공합니다. 물론 카프카처럼 키라는 것을 제공해서 키를 제공하면 동일한 키는 특정 파티션으로 가서 순차 처리가 가능하도록 파티션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키에 대한 개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키와 밸류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화면으로 떠서 제가 지금 몇 개 준비를 해놨고요. 아까 전에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트워크 통해서 데이터가 저장될 때, 그 카프카를 통해서 토픽의 데이터가 저장될 때 저희는 계속해서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체에 대한 높은 그런 안정성, 그 보안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고요. 앞부분에서 클러스터 개념으로 스트림 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토픽, 스트림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요,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리드와 라이트, 풋과 겟,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퍼블리싱 하고요. 그리고 컨슈머가 데이터를 가져가는, 저장하고 읽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가바이트 단위로 0.26달러가 책정이 되겠고요. 이제 저장된 용량 자체는 기가바이트 단위로 이제 과금됩니다. 전체 스토리지 비용과 그다음에 리드와 라이트 비용의 두 가지 체계로 해서 과금이 책정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기가바이트당 시간으로 따져서 0.002불이 책정됩니다. 이게 너무 좀 어, 계산하기, 감잡기 어려운 상태라서 이것을 약간 환산해 봤는데요. 1기가바이트를 30일 동안 사용을 하면 저장으로 들어가는 과금되는 비용은 0.144달러가 되겠고요. 1테라바이트, 1024기가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1테라바이트를 30일 동안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147달러가 과금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 대한 라이트 비용과 그 다음에 데이터 읽어갈 때 리드 비용을 합쳐서 데이터가 움직이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기가바이트당 0.025불이 책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메시지를 테스트했던 영역이었고요. 전체적으로 OCI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한 체계는 이와 같은 순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가 제공하는 RESTful API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OCI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명령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CI SDK에서는요, OCI를 RESTful API를 랩핑을 해서 언어별로 랩핑을 해서 랭귀지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SDK를 제공하는데요. 자바, 파이썬, 루비,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닷넷, 그리고 고랭, PLSQL에 대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OCI 스트리밍 자체가 카프카에 대한 호환 API를 완전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스트리밍을 사용할 때 RESTful API, OCI CLI, SDK, 카프카 API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프카 안에 들어가 있는 콘솔 컨슈머라든지 콘솔 프로듀서 같은 것도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기존에 있는 저희가 접속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툴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 커넥터가 최근에 굉장히 에코시스템이 발전하고 있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 구성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카프카 커넥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 인터페이스로 OCI 서비스 커넥터 허브를 이용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외부에 빼거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RESTful API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컬 같은 걸로 사용할 것은 별로 적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OCI, CLI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OCI에는요, 운영 툴을 제공하는데요. 클라우드 쉘이고 클라우드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쉘은요, 이 클라우드 가상으로 제공하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가상 터미널, 리눅스 터미널이고요. 클라우드 쉘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OCI를 이용해서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합니다. 제가 좀 일부러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폰트를 키워놨고요. 폰트에 대한 것이라든지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직접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데스크탑에서 파일을 이 터미널을 올리거나 이 안에서 터미널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코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코드 에디터라는 컨셉으로 해서 VS 코드에 대한 브라우저 버전, 웹 버전을 개발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환경을 잠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코드는 좀 이따 사용할 거니까 먼저 넣어두고요. 보시면 그 OCI CLI를 사용할 때요. OCI CLI를 할 때 저희가 코드 클라우드 쉘을 이용하면 이미 저에 대한 권한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사용자가 권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OCI와 인터페이스에서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 체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OCI 인터랙티브 모드를 제공하거든요. 이 인터랙티브 모드는 보시면 엔터를 치면 스페이스를 누르면 제가 사용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에 스트림 서비스에 대해서 그룹을 하는데 배타기 위해서는 어떤 옵션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형 기능과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인터랙티브 모드로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 중에서 저희가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미 쉘로 좀 만들어 놔서 정보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픽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혹은 저장해야 되겠다 한다면 프로듀서와 컨슈머 입장에서는요. 어떤 자원인지 어느 URL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토픽 안에 보시면 그 스트림 안에 보시면 각각에 해당하는 OCID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OCID는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든 자원에 대한 할당한 유니크한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OCID라는 값만 알면 어떤 자원이라는 것이 글로벌하게 유니크하게 판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토픽이라는 거, 어떤 스트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서비스 서버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 엔드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토픽에서 보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제 쉘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저희가 OCI, 스트리밍, 스트림, 메시지 풋, 그리고 스트림 아이디는 스트림 OCID,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엔드포인트 URL로 해서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 메시지를 키와 밸류. 이 키는 어떤 파티션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나의 동일한 키를 가지면 동일한 파티션으로 강제 지정한다라는 컨셉에 대해서 키를 만들고요. 그리고 밸류는 그 실제 들어가는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좀 값이 이상하죠. 터미널 쪽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값이 한글, 영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자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한 데이터를 OCI CLI에서 넣어야 됩니다. 사용성은 좀 불편을 한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다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럼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제는 인코딩을 해서 환경명에서 넣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림 아이디, 엔드포인트,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저장을 하면 OCI, CLI로 지금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콘솔상에서 스트림 OCID와 엔드포인트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를 이제는 가져오기 위해서는 스테이트 믹스 환경이 보니까요. 스테이트 프리이 아니라 스테이트 믹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커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나는 어떤 커서를 사용하겠다라고 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OCI의 스트림의 커서에 create 커서라는 명령을 날리고요. 그 다음에 OCID를 지정하고 파티션 넘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은요. 특정 파티션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저희가 파티션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서 파티션을 지정을 하면 해당 파티션에서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으로 되어 있었고 만약에 지정하지 않으면 클러스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입으로는 처음부터 갖고 와라, latest, 마지막부터 갖고 와라, at time, after time, 그래서 특정 시간 이후부터 갖고 와라, 특정 옵셋 이후부터 갖고 와라, 이런 5가지의 타입의 커서를 만들 수 있겠고요. 이 커서를 만듦으로써 저희가 특정 옵셋, 특정 시간, 처음부터 지금 이후부터를 지정해서 메시지를 갖고 올수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커서에 대한 ID 값이 할당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실제로 스트림을 갖고 올 때는요. OCI 스트리밍에서 메시지 get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커서 뒤에
앞부분에서 생성했던 것을 붙여서 저희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지금은 처음부터 갖고 오는 걸 지원했으니까요. 보시는 것 같이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갖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면 저희가 풋풋 하겠습니다. 지금 풋으로 하면 제가 미리 이렇게 쉘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그것을 해서 보면 예, 실제 메시지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가져오거나 저장하는 것을 가능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의 이 OCI CLI 방식은 많이 사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OCI SDK를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OCI SDK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이것이 자바 코드인데요. 미리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에디터를 띄워 놓겠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 같이 프로듀서 코드입니다. 프로듀서 코드에서요. 먼저 이제 OCI SDK를 사용하면 기본 위치는요. .OCI의 config라는 디렉토리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OCI 인증 정보가 들어갑니다. 나는 누구고, 그리고 인증선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테넌트, 어떤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리전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만들 수 있겠고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시지 엔드포인트와 OCI 스트림 OCID만 있으면 기본적인 그런 자바 코드로 이용해서 OCI SK로 메시지를 생성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림 클라이언트를 인증 정보로 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인증 정보와 OCID,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 토픽에 대한 스트림에 대한 OCID를 넣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메시지를 생성해서 그리고 메시지를 만들고 그리고 큰 메시지 퍼블리싱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드는 배열로에서 20개의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배열로 집어넣고 날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물론 한 건씩도 날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능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날리는 것을 프로그램 레벨과 설정, 파라미터 레벨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카프카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메시지를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날아간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OCI 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프로듀서가 이렇게 나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쉘로 제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를 만들면 지금 이제 메이븐으로 해서 특정 클래스가 실행되도록 제가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요. 지금 하면 현재 프로듀서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지금은 20개의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빌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코드는 깃허브에 올려놓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문서를 전달할 때 일괄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픽에 대한 그런 주소와 그 다음에 옵셋 넘버가 찍히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스트림으로 가서 지금 데이터 스트림 이름일 겁니다. 그럼 저장을 해보면 현재 들어온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도 비슷한 컨셉이고요. 컨슈머도 코드를 직접 보겠습니다. 코드를 직접 보시면 컨슈머 코드도 보시면 이제는 설정 파일과 그 다음에 프로파일 이것에 대한 것은 계정 정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트림에 대해서 어느 URL로 제가 접근하겠다라는 것을 정해주면 클라이언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가져오기 전에 그룹 아이디 이것은 지금 그룹 아이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죠. 이제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의 컨슈머는 하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그룹으로 구성돼서 여러 개가 병렬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카프카 코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카프카 코드를 참조하실 때 한 번씩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는 보시면 이제는 컨슈머를 돌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앞부분에서는 제가 20개만 집어넣습니다만 디폴트로 해서 맨 앞에 처음부터 갖고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갖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 값은 없기 때문에 키 값은 없는 걸로 찍혀 있고요. 메시지가 지금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앞에서 생성됐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카프카 호환인데요. 스트림을 직접 제어한다 그러면 OCI SDK를 사용하는 것이 코드량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속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카프카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카프카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응용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카프카 API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카프카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스트림, 풀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스트림 풀에 대해서 카프카 커넥션 세팅이라는 그 서브 메뉴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붐스트랩 서버, 그 카프카의 브로커 서버에 몇 개를 일괄적으로 쉼표로 해서 카프카에서는 등록을 하는데요. OCI에서는 하나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별로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겠고요. 지금 셀 1에 스트리밍의 리전 코드에 .OCI의 oraclecloud.com의 9090번 포트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SSL, 실제로 인증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에 대한 사용자 인증 정보와 인증 정보가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패스워드라고 해서 오스토큰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카프카를 사용하면 앞부분에서 OCI, CLI를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인증을 미리 거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카프카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인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SAS의 그 패스워드로 해서 오스토큰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값은 고정값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OCI 콘솔에서 사용자 프로파일에서 프로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사용자 제 정보로 들어가고요. 이 제 정보에서 지금 오스토큰을 하면 별도의 인증, 토큰으로 인증을 하는 페이지 넘어오고요. 여기서 사용자별로 디폴트는 2개씩 만들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토큰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난수화된 문자의 생성이 되고요. 이것을 카피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오스 토큰은 한번 생성될 때만 보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다시 확인할 수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기존 것을 지우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됐을 때 권한이 막강한 그런 유저의 토큰이 유출된다 그러면 보안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프로듀서를 만들 때 프로퍼티 객체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속성을 만들 수 있겠고요. 기존에 저희가 키 시리얼라이저라든지 밸류 시리얼라이저 이런 것들은 익숙하실 것 같고요. 기존의 카프카 건은 익숙하실 것 같고 추가로 지금은 인증을 할 때 SASL로 플레인을 사용하겠다, SSL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붐스트랩 서버를 이것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부분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SASL의 인증 컨피그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문자열을 제공하겠다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 토큰이 있었잖아요. 그 토큰을 변경해 줘야만 합니다. 프로듀서만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프로듀서를 먼저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붐스트랩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인증 방식, 그 다음에 컨피그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제 컨피그 문자로 나왔던 걸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스 토큰을 여기에 추가시켜서 업데이트를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카프카에 대한 컨피그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듀서 객체 만든 다음에 10만 개, 10만 개에 대한 메시지를 홈으로 들면서 만들어서 지금은 한 건 한 건씩 샌드해라 라고 해서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10만 건의 데이터를 날리는 것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쉘루비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해당 프로듀서 이제 클래스가 실행이 되도록 해서 10만 건이 이제 동작하면 이제 쭉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가 10만 건이 올라갈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올라오겠죠. 이 부분이 처음에 이제 로드가 발생을 하면 좀 늦게 반영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미더에서 스트링 메시지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은 보시면 스토리지에 제가 버킷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버킷에 840번 버킷을 들어가 보면 현재 파일이 4개입니다. 4개인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는 4개가 있겠고요. 이 4개가 이제는 앞부분에서 카프카, 현재 카프카에 들어왔던 그런 데이터가 아카이빙을 돼서 오젝트 스토리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되는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로 이제는 서비스 커넥터 허브를 이용해서 넘기는 부분인데요. 서비스 커넥터 허브를 사용을 하면 이 서비스 커넥터 허브는 OCI 내에서 데이터 그리고 로깅 그리고 스트리밍에 대한 것들을 내부 서비스로 이관을 시켜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구조화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깅이라든지 스트리밍을 들어온 데이터를 소스로 해서 펑션, 모니터링, 노티피케이션, 알람, 노티피케이션,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 다른 스트리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거 자체가 직관적으로 U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별도의 그 데이터 이관에 대한 그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림과 카프카와 스트림을 동시에 사용하실 때는 되게 유용한 툴이고요. 보시는 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애널리틱 AI예요. 스트림 밑에 보면 서비스 커넥터 허브라는 것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 서비스 커넥터 허브를 보면 데모라고 해서 이름을 하나 짓겠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크립션은 먼저 필수 컬럼이니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스는 로깅, 스트리밍, 모니터링 중에서 스트리밍, 타겟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여기에 대해서 소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풀을 지정하고 풀에 지정되어 있는 스트림을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후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메시지별로 펑션을 호출해서 중간에 변형, 어떤 전환을 하거나 어떤 검사를 하거나 스킵하게 하거나 이런 별도의 로직을 걸겠느냐 지금 걸지 않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타겟이라고 그러면 앞부분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앞부분에서 스트림이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해야죠. 하면 이 부분이 버킷을 지정할 수 있겠고요. 이 버킷을 지정하면 생성을 하면 이제는 스트림에 들어온 데이터가 버킷에 이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만들어서 현재 액티브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이 이 스트림에 대한 이 커넥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는 이 스트림에 들어온 것이 이 버킷에 들어왔다. 앞부분에서 제가 부하를 발생시키기 전까지는 파일이 4개였는데요. 이제 지금 버킷을 한번 들어가 보면 버킷이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한 가지 옵션을 제가 빠뜨리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커넥터 서비스 만들 때 여기서 저희가 에디트를 누를 때요. 이제는 언제부터 갖고 올 거냐를 지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네. 실제로 배치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한꺼번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MB 단위로 해서 들어오면 저장을 해라.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어, 밀리세컨이니까요. 60초 단위로 저장을 해라. 라고 했을 때 현재는 메시지 사이즈가 작으니까요. 지금 별도로 하나의 파일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 이제는 앞부분에서 하나에 뜨는 것이 별도로 늘어나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그 49분에 하나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사이즈는 768kB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기 때문에 카프카에 들어온 토픽, 스트림에 들어온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별도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으로 이제는 이렇게 서비스 커넥터 허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카프카 유틸리티로서 이제는 콘솔 컨슈머와 그다음에 콘솔 프로듀서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요것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콘솔 컨슈머와 콘솔 프로듀서 같은 경우도 미리 만들어서 저희가 개발 환경일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그 경우에 보시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카프카 컴피그 디렉토리에 가보면 이제는 콘솔 컨슈머 프로퍼티 컨슈머와 프로듀서의 프로퍼티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앞부분에서 저희가 갖고 왔던 분식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인증 정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자를 여기다가 추가로 설정을 했고요. 요 세 개의 특성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집어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스트랩만 서버만 지금 지정되어 있는 현재 부스트랩 서버로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현재 앞부분에서 카프카를 사용할 때 콘솔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들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를 잠깐 보면 프로듀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나 사용할 때 부스트랩은 지정을 하는데 데모 스트림에 대해서 프로듀서 컴픽으로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콘솔 프로듀서를 통해서 이제는 그 기존에처럼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두 개를 집어넣고요. 여기서 스트림으로 가서 앞부분에서 지금 데모 스트림을 집어넣으면 헬로와 DDD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그런 커넥션 정보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추가로 이제는 거의 끝나갑니다만 카프카 커넥터가 커넥트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에코시스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개발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이미 그 컴플런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소스와 싱크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컴포넌트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개발하시거나 별도로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시는 것이 아니 코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로 데이터를 파이프라는 다양한 것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법을 잠깐 보면은요. 카프카 커넥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약간 방법이 하나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UI를 보시면 앞부분에서 제가 UI를 하나가 소개시켜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추가적인 U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팀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 카프카 커넥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새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게 이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토픽을 별도로 3개 만듭니다. 그래서 컴피그가 들어가는 토픽과 옵셋이 들어가는 토픽과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상태가 저장된 토픽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컴피그 스토리지 토픽은 무엇이고 옵셋은 무엇이고 스테이터스 스토리지 토픽은 무엇이라는 것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들과 기존에 있는 커넥션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같이 해서 그 카프카 커넥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추가적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토픽이 만들어지는 것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카프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와 같은 커넥터들을 이용해서 지금은 작업을 하실 수 있겠고요.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커넥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파일을 읽고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 구성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워커를 글로벌하게 분산 환경에서 관리하는 서버를 하나 띄워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커넥션 정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룹 아이디는 무엇으로 정하겠다라고 해서 유니크한 값을 하나 정하시고요. 부스트랩, 인증 정보, 그 다음에 컨슈머와 컴피그와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떤 토픽을 사용하겠다